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7월에 읽은 책 소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에 읽을 책을 소개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다 제가 게으른 탓입니다. 오늘은 8월에 읽은 책 그리고 9월에 읽을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8월에 읽은 책을 모아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한 달 회고를 하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보려고 해요.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중에 좋았던 책들을 몇 권 이제 꼽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블로그나 아니면 일기를 통해서 꾸준히 회고를 하는 작업을 이어하고 있는데요. 그 한 달 회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저는 여태까지 한 달 동안 해온 기록들과 찍어놓은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한 달을 회고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백지 위에다가 내가 8월 1일에 뭐 했고 8월 2일에 뭐 했고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뒤적거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 간격으로 회고하는 게 좋긴 한데 한 달치를 몰아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짧은 회고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회고를 하기 적당한 시간 간격이 한 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주 단위로 회고를 하고 또 블로그에 일기도 한 주에 한 편씩 올린 지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보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읽은 책들, 본 영상들, 인상 깊게 남은 일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적는 편이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한 달 회고를 한 번 더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한 주를 회고할 때 사용하는 노트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 파피어 프로스트 매장에 방문했었거든요. 아날로그 키퍼의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그때 샘플로 만들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노트를 팔고 있었어요. 그때 사왔던 노트고 스누피 스티커를 붙여놔서 스누피 노트라고 부르는데 한 주에 한 번씩 회고할 때마다 여기에 이야기를 적어두는 편입니다. 8월에도 열심히 적어뒀었고 요 회고할 때 모든 걸 다 회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의 비서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모든 걸 기록해 놓지 않는 이상 혼자서 그 많은 기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혹은 내가 버렸던 수많은 일과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내가 읽은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고를 전부 다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회고를 하고 기록을 하는 편인데 이제 크게 둘러봤더니 남의 이야기랑 저의 이야기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는 내가 읽은 책, 내가 본 영상들,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내 일상에 있었던 일들,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일들,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들 그런 거 위주로 적고 있어요. 여기저기 흩뿌려 놓은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고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회고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회고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회고를 시작하냐? 써놓은 게 없는데?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죠. 눈치채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저기 뿌려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일기도 회고의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없어도 사진을 한 장도 안 찍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먹은 거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아마 꾸준히 남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남겨놓은 사진들, 일기들 아니면 친구랑 나눴던 대화들 메신저에 다 남아있을 테니까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면은 업무 일지 같은 걸 아마 적어놨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회고를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고를 재밌게 하고 싶다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남겨봐야겠다 정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싶다 하면 삼시세끼 먹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일요일에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네, 뭘 너무 많이 먹었네, 뭘 너무 조금 먹었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회고를 해볼 수 있겠죠. 좋아하는 것들,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주제를 고심해 보신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많이 남겨야겠다 조금 의식해 보면서 시작하면 회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상의 재료들, 글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책 얘기로 넘어와서 8월에 읽은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해요. 빌려온 종이책이 4권이었고 밀리의 서재를 1년 넘게 부독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빌려온 책을 7권 읽었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는 4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비소설로 나눠보면 소설을 8권 읽었고 비소설을 3권 읽었네요. 지난달인가 2달 전인가에 회고했을 때 소설을 너무 안 읽어서 소설을 많이 읽어보자 했었는데 이번엔 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중간이 없네요. 제가 매달 읽겠다고 했던 주제들, 북, 저널리즘 책, 시집, 어스시 이렇게 3권은 이번 달에 1권씩 챙겨 읽었고 그리고 키워드 독서라고 해서 제가 좀 잘하고 싶은 것들, 일기, 그리고 독서 에세이, 페미니즘 이런 분야의 책도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달에는 못 읽고 넘어갔어요. 다음 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서 이번 달에 칭찬해주고 싶은 점, 아쉬운 점 이런 걸 꼽자면 책을 많이 읽어서 좋긴 한데 소설을 좀 너무 많이 읽었다. 소설을 많이 읽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못 읽지 않았나. 9월에는 비소설도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잘 쓰고 싶은 주제의 책을 많이 읽자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못 지킨 점 그것도 좀 아쉽네요. 이번 달에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지니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디오북을 잘 읽는 편이신가요? 아니지. 잘 듣는 편이신가요? 전자책은 잘 못 읽겠고 종이책으로만 읽어야 책이 잘 읽힌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종이책을 많이 찾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전자책을 읽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읽는 데는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그런데 오디오북은 알게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오디오북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었고 딱히 시도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지니라는 소설을 이제 친구와 같이 읽을 일이 생겼어요. 친구가 이 책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서관엔 없고 오디오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아니 들어보자 했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점이 지니가 엄청난 분량의 소설이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냥, 소설이구나. 알겠어. 읽어볼게. 하고서 이제 빌리고 보니까 오디오북이 13시간짜리인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다 듣긴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몰랐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북의 장점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 이런 걸 꼽아주시던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걷는 편인데 아무것도 안 듣고 걸어 다닐 때가 더 많긴 한데 왜냐면은 이것저것 관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들으면서 걸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해서 팟캐스트를 도서관 같은 데 걸어 다닐 때 듣곤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팟캐스트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흘려 들어도 집중을 덜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주로 듣다 보니까 걸으면서 팟캐스트 듣는 거는 괜찮았는데 오디오북은 걸으면서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책을 듣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여기저기 벗어나서 듣는 건 전혀 못했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딱 끼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느낀 오디오북의 단점은 밑줄을 그을 수 없는 점. 제가 밑줄 그으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밑줄을 못 긋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에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전자책도 이제 종이책만큼 이야기의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종이책보다는 조금 덜 쉽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오디오북은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던 부분을 다시 듣고 싶다. 하지만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듣고 싶은 페이지, 다시 펼쳐보고 싶은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정말로 많이 불편했어요. 특히 제가 소설을 읽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생각의 배신이라는 오디오북을 생애 2번째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읽을만 하더라고요. 분량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비소설이었고 비소설은 목차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 파트를 다시 듣고 싶었는데 하면은 그 목차를 읽고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나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뭐 3, 4시간 이 정도 걸렸을 책을 13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려니까 되게 지루해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저는 2배속으로 해서 6시간, 7시간 정도 만에 듣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로 내가 읽었다고 할 수 있나? 다 잘 들었다고 할 수 있나?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니는 언젠가 다시 종이책으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책은 재밌었는데 제가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니까 오디오북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앞으로는 비문학 위주로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저에게는 오디오북이 좀 어려운 존재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디오북을 좋아하시는지 오디오북 잘 들으시는지 알려주시고 오디오북 잘 듣는 비결 같은 게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8월에는 오디오북을 들은 게 좀 특별한 경험이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시 읽은 책도 있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독서 모임 8월에 책이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소설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한 몇 달 전에 읽은 책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책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도 비교적 이야기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주인공 이름 같은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줄거리를 기억 못하는 것도 다반사고 결말을 특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책을 다시 읽을 때도 내가 기억한 내용이 맞았네? 라는 걸 깨달아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이게 좀 파격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보면은 이 책이 덜 파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꽤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도 다시 읽었을 때 여전히 충격적이고 오히려 더 어떻게 내가 몇 년 전에는 이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가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주인공 영애가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영애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이 영애의 가족들, 원가족에게 SOS를 쳐서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가족들이 왜 고기를 안 먹느냐 라고 걱정 반, 우려 반 이야기를 건네는데 사실 저는 이게 영애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애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모습이 엄청 강압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네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너는 어딘가가 아플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영애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걸 걱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걸 영애가 안 하고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특히 영애의 아버지가 영애에게 엄청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2부에 나오는 이야기, 처제와 형부의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다면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1부, 영애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엄청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놀랐어요. 내가 이 책을 거의 10년 전인지 아무튼 확실한 건 5년도 더 전에 읽었다는 사실인데 그때에 비해서 내가 어떤 폭력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높아졌구나. 또 되게 예민해졌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을 때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다고 해도 그게 같은 책을 2번 읽는 경험이 되지는 않겠구나. 책의 무게와는 또 다른 의미로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읽은 책은 잘 안 읽는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책이 있긴 하지만 재독하고 삼독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도 한 번 보고 좋았다 하면 끝이지 그거를 계속 3번, 4번 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다른 경험과 다른 인상을 얻을 수 있는 걸 깨달아서 앞으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책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달 8월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은 바로 이 책.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저는 이 책을 가장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책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거는 제 안에서 뭔가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책을 읽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책이다 라고 다가오는 이야기는 이유가 뚜렷한 책과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책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주제가 너무 선명하고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고 결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서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책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작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를 못했으면서도 아니 근데 이 책은 그냥 뭔가가 좋아. 내 취향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래 라고 말하게 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후자에 가까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읽는 내내 이 책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 동안에 이런 내용, 이런 소재, 이런 문장 어디가 좋고 뭐 어디가 별로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읽는 내내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소설이라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터무니없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이전의 책들도 많이 떠올렸고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읽게 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엮어서 설명해볼까 하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의 주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이 책.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줄여서 검은 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검은 밤 책하고 작가님을 찾다가 알게 된 아주 짧은 단편 앤디 위어의 R이라는 단편하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다큐인데 2020년에 50주기 특집으로 전태일 열사의 다큐가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다큐의 제목이 너는 나다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다큐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책과 이야기와 영상들이 다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전태일 열사의 다큐를 보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 인권을 위해 했었고 그리고 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쓸 수 있을까? 근데 그 다큐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태일 열사가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써두셨대요. 나는 세상의 모든 너이고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당신은 당신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는 거기에 너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애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나의 개념을 나 하나로 두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애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확장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게 당연하듯이 너를 위해 애쓰는 것도 당연해지는 거죠. 사랑은 자아를 확장하는 개념 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의 범위를 넓혀보면 사랑에서 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나에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이지 않을까? 그 사랑한다는 게 너를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납득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저의 가족을 사랑하고 저의 친구도 사랑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주저하게 애거든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내 모든 걸 저버릴 수 있는 사랑이 뭘까? 라는 의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남긴 일기장에 적혀있던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나 라는 문장이 저한테 굉장한 울림을 줬어요.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마음은 나를 위해 애쓰는 마음이 되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남을 돕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지고 남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게 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검은 밤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는 나다 라고 말하는 단편처럼 느껴졌어요. 단편이 총 5개 있는데 저는 그게 나에서 확장된 너를 이야기하는 단편이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첫 번째 단편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는 단편이에요. 여기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의 세계관이 특별한데 알파와 오메가는 원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인식을 기점으로 다시 한 사람이 돼요. 알파가 이제 자기의 오메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오메가가 알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건지 내가 알파라면 나는 여전히 알파로 남고 싶을 것 같은데 특히 오메가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다면 더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뭔가 잘 못하거나 좀 저한테 싫은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나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게으른 나, 폭식을 하는 나, 뭐 이런 나를 발견할 때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고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버리고 싶은 나의 일부인데 여기서는 오메가가 알파에 비해 조금 반항적이랄지 그래서 나라면 알파라면 안 했을 일들을 오메가가 막 하는 걸 봐요. 알파가 보기엔 오메가가 이상한 거죠. 나는 저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해야 되고 성인식이 되면 저게 나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한때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존재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어떤 나의 싫은 부분 그래서 내가 떼어내고 싶은 나의 어떤 일부를 극단적으로 묘사해서 만들어낸 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파가 오메가를 만나면서 알파도 변하고 오메가도 변해요. 알파는 오메가의 저런 행동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오메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떤 완전한 타인이 몰랐을 때는 진짜 싫은 존재일 수 있지만 알아가다 보면은 완전히 미워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게 이런 뜻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도 완전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단편도 재밌었는데 제목은 태초의 선함에 따르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식물의 독성 때문에 전생을 기억해낸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식물의 독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이전의 삶을 각성하고 기억해내게 된 사람들을 각성자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 그래서 내가 완전히 타자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나였던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수많은 삶을 반복하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 거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고 우리는 그걸 반복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였는데 삶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딱 한 번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생의 기억을 갖게 된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모든 생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당장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다영 작가님의 팟캐스트 같은 거 찾다가 앤디 위어의 R이라는 단편을 발견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게 올라온 상태였고 한국어 번역본도 있길래 읽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도 비슷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사람이 나라는 이야기를 되게 짧은 소설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책과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에 읽은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을 다르게 두면서 보고 읽은 건데도 우리는 나로만 존재하지 않고 너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타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잠시간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힘든 순간을 겪어내고 있을지 나는 모른다. 이 사람의 단편만 보지 말고 이 사람도 나처럼 삶을 견뎌내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한 관용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관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태일 열사의 다큐는 몇 년 전에 봤던 거고, 그리고 검은 밤하고 앤디 위어의 알은 우연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찾아읽게 됐는데, 거기서 전부 너는 나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본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너는 나다. 쟤도 나고 얘도 나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힘들듯이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여유를 갖게 해주는 마법의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나다 라는 말이 요즘 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이 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검은 밤에는 너였다가 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시도가 우리의 내면을 확장하고 또 타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검은 밤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야기를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나는 나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선택을 하는 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책이든 영화든 보면서 그래서 그랬겠구나. 뭔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다른 사람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잠깐이지만 타인이 되어보는 연습 같은 거겠죠? 뭐 외국 속담 중에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타인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이입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속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검은 밤이라든지 인디비어의 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잠깐 타인이 되어보는 연습? 그런 걸 넘어서서 너는 나야 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볼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평소에는 원고를 거의 다 써놓고 영상을 만드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영상을 너무 뜨문뜨문 올리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굵직굵직한 키워드만 정해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에 내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진 않을지 좀 걱정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부디 의미 있는 시도였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해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일단 종이책으로는 4권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들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은 11권이었고요. 그중에 재밌게 읽은 이야기 위주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8월 달에 어떤 책 읽으셨는지 공유해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읽으려고 빌려온 책들이 5권 있습니다. 이 책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이거는 지난달에 빌려온 건데 조금 읽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 책의 저자가 굿플레이스 제작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볼까? 했다가 책은 안 읽고 지금 굿플레이스 드라마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읽을 때를 완전히 놓쳤는데 반납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력은 해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조선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한제국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짐작도 못하겠거든요.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지를 읽었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에는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였을까가 궁금해서 찾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이 책도 진짜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9월에 읽어볼 생각이고, 세 번째 빌려온 책은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제가 이 첫 번째 책 보다가 굿플레이스로 건너뛰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 세계에 관한 드라마거든요. 굿플레이스? 좋은 일 한 사람이 가는 곳과
배드플레이스, 나쁜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두 가지 장소가 주요하게 나오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사후세계를 다룬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밑줄 농부단이라고 해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주셨던 농부분들이 재밌게 읽었다고 추천해주신 사후세계 주제의 소설이기도 해서 사후세계 관련해서 뭐 읽을까 이제 생각하던 중에 바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그분들이 이거 재밌게 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침 도서관에 있길래 빌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밤의 징조와 연인들. 제가 8월에 우다영 작가님 소설을 재밌게 읽었다고 얘기했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빌려온 우다영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사실 앨리스 하고 부르면 이라고 하는 소설을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부터 빌려봤고 다른 책들도 차차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제가 채식 지향을 잘 안 되지만 계속 실천하고 있고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또 마침 저속 노화, 가속 노화 이런 키워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고 그 선두주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정의원 교수님께서 몸을 느리게 늙게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해주고 계시길래 한번 빌려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은 이렇게 5권이고 그 외에도 또 제가 계속 읽겠다고 했던 책들 북저널리즘, 시집, 어스시 그리고 제가 사놨던 책들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반납하는 책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은 정말 간당간당하네요. 이렇게 해서 8월에 읽은 책들과 9월에 읽을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과 읽을 책들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주제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 만들 테니까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